데이비드 소로 씨, 해리죠? 해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 네? 갑자기? 네.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리 데이비드 소로 씨라고 부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안책방의 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북토크를 준비했어요. 아니 뭐 북토크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한 시간이냐, 이 작가, 여러분이 오늘 만나보시는 작가는요, 아마 단 한 번도 만나보거나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준비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만날 작가는요, 여러분 그 책 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몇 번이나 소개를 드렸는데, 월든 책 아시죠? 이 월든의 작가이십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해리 데이비드 소로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월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작가님 와주시죠. 짜잔. 네, 자, 여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뭐라도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네, 그렇게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해리 데이비드 소로 씨를 모시고 여기 나오셨죠.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해리 데이비드 소로 씨,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며 인간 본질을 탐구한 철학자이자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월든이잖아요. 맞습니다. 월든은 제가 월든 호숫가에서 자급자족하며 2년 동안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월든은 대강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월든은 자연 속에서의 단순한 삶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의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얻은 깨달음들을 기록한 책이죠. 이 월든이 그 원래 데이비드 소로 씨, 해리죠? 해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 네? 갑자기? 네.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리 데이비드 소로 씨라고 부를게요. 해리 데이비드 소로 씨는 이 월든을 원래는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도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가서 쓰게 된 거잖아요. 이 월든을 쓰게 된 동기가 뭔가요? 월든을 쓰게 된 동기는 도시 생활에서 느낀 복잡함과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 단순한 삶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립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탐구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까지 다니고 도시 생활도 하다가 갑자기 가게 됐잖아요. 무슨 특별한 계기,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저는 점점 사회와 물질적 욕망에 지친 상태였어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찾고 싶었죠. 그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립적인 삶을 살며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원래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들어가셨으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가 있으셨어요?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완전한 고독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소음이 사라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과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점차 내면의 평온과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 자연과 혹시 깊은 연결을 했던 날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월든 호수에서 조용히 물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결 하나하나, 새들의 소리, 바람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그 순간 저는 자연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큰 평온과 통찰을 주었죠. 굉장히 재밌게 지내시기도 하시고 외롭게 지내기도 하시고 어렵게 지내기도 하시고 2년 동안에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즐거웠던 거 기억나는 그런 하루가 있을까요? 가장 즐거웠던 하루는 어느 여름날 제가 직접 콩밭을 가꾸던 날입니다. 그날은 하늘이 맑고 바람이 산들거렸는데 흙을 만지며 콩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연 속에서 노동의 즐거움과 자연의 생명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날이었죠. 그럼 혼자 살면서 혹시 괜히 왔다 이렇게 후회되거나 아니면 이것만은 정말 힘들었다 뭐 이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가끔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불을 피워도 따뜻해지지 않을 때 도시의 안락함이 그리워지곤 했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 살았던 오두막을 보니까 조그맣던데 그 살았던 오두막에 대해서 내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살았던 오두막은 정말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내부는 약 3mp 4m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고 한쪽에는 침대, 다른 쪽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었죠. 중앙에는 작은 난로가 있어서 겨울에는 그걸로 난방을 했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만든 바닥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으로 채워진 단순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에 사셨는데 2년 동안에 들어갔던 비용, 그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가 될까가 궁금하네요. 월든에서 2년 동안 살면서 들었던 비용은 약 28.1D 달러였습니다. 이것을 현재 물가로 계산하면 약 4,692달러 정도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면 한국 돈으로 2년 동안 63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급자족을 하신 거잖아요. 그 63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주로 쓰인 걸까요? 맞습니다. 제가 쓴 630만 원, 주로 오두막을 짓는 데 쓰였죠. 나무와 못,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식량과 도구를 사는데 조금씩 썼을 뿐이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자급자족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필요한 것들을 자연에서 얻는 생활이었으니까요. 근데 도시 생활을 버리고 그 월든 호숫가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2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2년이 2년밖에 안 사는 거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생활이 좋아서 들어가는데 2년 만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 2년이란 시간을 딱 정한 이유가 뭘까요? 2년이라는 시간을 처음부터 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자연의 리듬과 삶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1년을 보내고 나서도 한 번 더 사계절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2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저에게 충분한 깨달음을 주었을 때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떠난 것이죠. 일종의 생활 실험을 스스로에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히 생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살며 인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립하며 살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실험해 본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들이 바로 월든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월든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우리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씨의 흔적이나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월든 이후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행적을 가지셨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월든 이후 저는 주로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예제 폐지 운동과 같은 사회 정의 이슈에 관심을 가졌죠. 제가 쓴 또 다른 중요한 글인 시민의 불복종은 정부가 부정의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훗날 많은 사회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또한 자연 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 자연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삶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월든에서의 경험이 이후 제 삶의 방향과 철학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었죠. 근데 다른 얘기지만 시민 불복종 이야기 하니까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오늘 국군의 날이라 지금 비행기가 막 시내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월든 호숫가를 이렇게 사는 것을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권할 만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인들에게 월든 호숫가에서의 삶을 그대로 권장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신은 충분히 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삶, 물질적 소유에서 벗어난 자립,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연결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일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 사는 후손들에게 특별히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현대에 사는 후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과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스스로 묻고 그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고 자신의 내면과 연결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적용할 만한 월든 호숫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그런 적용할 만한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자연 속으로 떠나 살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함을 추구하는 삶을 실천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세요. 도심 속에서도 공원을 걷거나 정기적으로 자연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꾸준히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정신적인 단순함과 평온을 찾는 것이 월든의 정신을 현대에 적용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월든을 읽는 독자님, 그리고 앞으로 월든을 읽으실 독자님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독자님들에게 작가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월든을 읽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단순히 자연 속에서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행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물어보세요. 자연의 소리와 고요함 속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월든을 찾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월든을 찾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라.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긴 시간을 건너서,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 월든 호숫가에서 이 대한민국 서울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부르신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안책방은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 월든의 해리 데이비드 소로, 이제 해리라고 부르기로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소로우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재미있으셨죠? 근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날 뭐 어땠냐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짠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으니까 AI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거 진짜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을 직접 모시고 의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게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AI를 통해서 부활된, AI를 통해서 빙의된 작가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안책방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리 데이비드 소로씨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안책방에서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작가들과의 AI 북토크 기대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불러주세요. 와, 진짜 죽인다. 우와.